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정중심 수행평가 루브릭 만들기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이해라고 하는 그 과정부터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루브릭을 만드는 데 적용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엇을 안다가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습득의 과정,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는 바로 뭐냐면, 배우는 거는 결국은 내가 기존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같이 이거를 엮어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배우는 과정인 거죠. 배운다. 바로 배우는 과정인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추론, 그리고 전이, 그리고 패턴화 지식이다. 패턴화 지식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결국은 나의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교실 속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고 교사인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선생님들도 이 루브릭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습득의 과정을 놓여 있고, 이 루브릭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나의 알고 있었던 경험적 지식들과 함께 이거를 총동원해서 새로운 이 루브릭이라는 개념과 나의 경험이 섞여서 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루브릭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바라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라는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존 지식, 그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될까요? 기존 지식 또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꺼했던 내면적에 플러스 새로운 지식이 요거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지식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함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기존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기존의 것이 있는데, 이 기존의 것이 바깥에 있는 새로운 것과 융합이 되는 과정인데, 이때 이 융합이 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이 새로운 것과 내 것이 믹서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역량인 거죠. 그거를 배우러 가는 이 역량이 우리 수업 속에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제가 저번에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던 바로 이제 부름의 신교육 목표 분류학 인지과정 체계 위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하는 것들 안에는 재인하다, 회상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도달점을 확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선생님들이 루브릭을 만들거나 또는 평가 도구에서 내가 도달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평가할 건지,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평가해낼 수 있는지를
요 단어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과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를 과학과, 기술과, 미술과, 음악과로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또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과학과는 지식이 되게 많아요. 지식 위주의 교과죠. 자, 하지만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기존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존 개념에 어떤 경험인데 이 보통 경험이 관찰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관찰 또는 분석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결합이 돼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교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해라는 단어 그리고 조사를 했을 경우 이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측정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특히 분석할 수 있고 이런 말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과학과에서는 보통 탐구보고서 그래서 탐구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탐구보고서로 수행평가를 하고 이 탐구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얼마만큼 기존의 개념을 그 새로운 개념과 더불어서 익혀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루브릭을 작성하시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루브릭을 작성하실 때 지금 여기 제가 바라는 결과, 이 바라는 결과를 먼저 선생님이 적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라는 결과의 도달점 확인, 그리고 그것에 가지고 준거, 이 단계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루브릭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차례대로 같이 만들어 가는 거를 과학과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에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바라는 결과를 힘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라는 결과입니다. 우리 과학과 선생님들이 같이 합의해서 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결과를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도달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건가가 바로 여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뭘로 우리는 정했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탐구 보고서를 제가 이제 이때 이 탐구 보고서 작성을 같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냥 관찰, 설계, 그 다음에 분석, 결론 이렇게 문구로 단계별로 하니까 그거는 결코 학생들이 자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사실을 융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의 형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이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도달점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장치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 사실을 기록한 그리고 그 기록을 알아낸 사실을 바로 기록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거를 자기의 지식과 함께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으로 새로운 지식을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또는 예측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탐구 보고서로 우리는 평가 도구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 도구를 이제 아이들이 결과물로 제출을 할 텐데, 그러면 이 결과물은 다음 기준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관찰이라는 걸 통해 그 사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때 이 수행해야 하는 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기록했는가입니다. 그 결과를 기록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록물을 해석했는가. 바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정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것을 융합하여 결론을 예측했는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여기 지금 현재 이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기준도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을 이제 탐구 설계 능력 관찰과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측정값을 분석한 것과 그리고 그 부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의 세 단계로 이 각각의 요소로 우리는 평가를 했는데 활동지를 보시면 요게 이제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요 단계가 자, 요 단계가 지금 이 A 단계인데요. 이게 바로 관찰을 통해서 이 관찰에 대한 사실값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은 이거는 실험 수행을 제대로 또는 절차대로 했는가.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값들이 나오면은 이 기록값을 여기에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차이는 왜 날까? 그 다음에 이런 측정값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지식과 그 다음에 나온 이 결과값을 연결하여 해석했는가.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요소로 평가 채점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거에 대한 해석한 것을 문장으로 결론을 적는 겁니다. 이때 결론은 여기에 보면 가설이 있어요. 이 가설을 기반으로 가설을 가설을 증명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썼는가를 보고 그 가설을 적용해서 점프 과제를 풀었는가에 대한 걸로 우리는 수행평가를 됐고 이게 바로 준거입니다. 그래서 이 준거가 글씨가 너무 작죠? 자, 이 준거가 바로 그래서 탐구 설계 능력과 관찰을 할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관찰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탐구 설계를 하고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부력이라는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점프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된 것으로 각각의 요소대로 만든 내용으로 루브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신교육 목표에서 저희들은 자, 이해하는 여기 보면 이해 그 다음에 뭐 해석하다, 분류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은 해석하는 것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하는 거는 자, 명료화하는 거, 표현하는 거, 바꿔쓰기 하는 거, 번역하는 것도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하기 하나로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는 저희는 여기에 추론하게도 들어가겠죠. 추론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 짓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거로 본다면 적용하고 분석하기가 나오는데 이 분석하기는 자료를 구성 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들 간의 관계와 부분과 전체 구조나 목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실험에 대한 것을 분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 여기에 있는 해석을 볼 때 앞부분에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일단 명료화하고 그 다음에 추론해서 결론 짓는 요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루브릭을 짜시고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명료하게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평가하다. 그래서 조정하고 모니터하고 탐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나의 도달점, 아이들이 바라는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낼 건지를 선생님들이 여기서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과학과에 활동지에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창안하다라고 하는 것에 생성하기에 가설을 세우는 게 있는데 만약에 부력의 크기를 알려고 할 때 아이들이 가설을 세우는 것에다가 두었으면 가설 세우는 걸로 평가 도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가설 세우기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루브릭을 짜시고 그 다음에 준거를 이 단어로 끄집어내시면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루브릭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제가 같이 기술과에서 했던 것들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술과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선생님은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도달점을 확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도달점을 확인한다면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어떤 준거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 이 보고서를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점할 준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플러스 바라는 결과 안에 뭘 가지고 있었으면 좋냐면 검색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예측, 미래 사회, 미래 기술 활용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바라는 결과에 목표점으로 두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아이들의 보고서에는 기술 발달에 따른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검색하여 자료를 조사하기로 이 도달점 확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 활용을 예측하고 얘를 예측하기입니다. 예측하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회 변화도 예측하기. 이 내용이 보고서에 담기는 것으로 선생님은
도달점 확인하는 방법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자, 그러면 중고 잡기가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술 발달에 따른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할 걸까? 아이들이 검색 능력을 함양하는 거에 조사하는 걸로 연결했으니까 이때는 아이들을 뭘로? 아이들의 그 검색어, 그쵸? 어떤 검색어를 활용했는가? 그런데 그 얼마나 얼마만큼의 다양한 검색어로 활용했는가? 이렇게 중고를 주면은 아이가 정말로 검색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예측을 했는가 라고 했다면 예측한 내용을 또는 아이들이 예측한 생각을 글로 적어서 표현하기 또는 표현했는가 아니면 설명했는가 이렇게 해서 두고 루브릭을 짜시면 되죠. 그러면 이 예측한 것이 그냥 아무 때나 예측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자료를 검색한 결과에 근거했는가. 이 자료의 검색. 그러니까 얘 따로 놀고 노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검색어로 자료 조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변할 것이다. 요렇게 해서 중고를 쓰시면 루브릭을 쓰실 때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 요거를 이번에는 그러면 미술가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넘다면 미술가에는 조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젠탱글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젠탱글 작품을 완성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젠탱글 작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젠탱글 작품, 이거보다는 그러면 제가 잠깐 여기로 한번 할게요. 공판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아까는 그 선생님들이 요즘에 우리 미술 선생님께서 그 가방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보실 수 있어서 요걸로 바로 할게요. 공판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문구와 자화상을 판으로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도달점 하기를 뭘로 했냐면 에코백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코백 만들기 앞에 에코백 앞에 그 무늬가 있어요. 거기 앞에 프린트된 무늬. 그거가 공판화의 원리를 이제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에코백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 공판화의 원리를 담고 있어야 되죠. 근데 나만의 문구가 이거는 나만의 문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만의 문구는 채점 요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아이들마다 주관적이고 아이들마다 각각의 다양성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채점 요소보다는 아이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자화상으로 판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판이 이 공판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공판화 원리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판은 공판화의 원리를 활용하여 만들었는가? 아니면 요소를 모두 담아 활용했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도달점 중고로 보면은 여기는 보면 학생들이 공판화 원리를 모두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 원리를 담고 만들어져 있는가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또는 만들어져 있는가 아니면 담고 표현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라는 결과를 잘 써놓으시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음악가도 한번 제가 같이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봐서 같이 했는데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악곡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달점 확인은 선생님은 연주하기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하기예요. 그러면 이 연주할 때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면 바른 자세를 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주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을 바로 결과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바른 자세가 여기 나왔죠. 그럼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른 자세로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바로 루브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연주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루브릭에 담으면 바로 루브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생님들께서 차례대로 바라는 결과, 이 바라는 결과를 이렇게 하나를 잘 문구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 이 도달점 확인에서는 바로 평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 도구는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담고 있는가를 여기다가 먼저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준거로 바로 이끌어 오시면 충분히 루브릭을 쓰실 때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짧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좀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해석하기, 예증하기, 분류하기, 요약하기, 추론하기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추론하는 방법을 글쓰기 또는 탐구보고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론하기를 서술형으로 써서 지필평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인지 과정을 끄집어내는 그런 단어들을 예시를 했고 이거를 보시며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평가 도구와 연결해서 구체화를 하실 것인지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루브릭을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